우리가 한국 따위를 왜 뺏겨? 우리 돈이면 세계 최고를 만든다. 한국을 시찰하고 돌아온 중국 고위 관료가 조롱하며 시작한 50억 달러 프로젝트. 시진핑이 직접 승인하고 한국을 박살내겠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복사하면서도 중국 독자 개발이라고 우겼죠. 그런데 개장 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게 G2 국가의 민낯이야? 더 충격적인 건 실패하자 되려 한국 탓을 하며 발악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건축가가 폭로하는 중국의 추악한 실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출신 건축가 리안 웡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은 100% 실화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부분도 전부 사실입니다. 제 인생이 망가진 건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리안 씨, 연봉 5억 원에 관심 있으세요? 사기 전화인 줄 알고 끊으려는데 다음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승인한 프로젝트예요.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 건축학과 역대 최연소 수석 졸업자였습니다. 28살에 이미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리노베이션을 담당했죠.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고 중국 따위는 내 커리어의 들러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뭐죠? 베이징 도심 펜트하우스, 전용 운전기사, 연봉은 싱가포르의 4배,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 시 보너스 10억 원. 미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자마자 폭탄이 터졌어요. 넌 조상님 얼굴에 똥칠할 셈이냐? 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문화대혁명 때 중국 공산당에게 고문당하다 간신히 싱가포르로 도망친 분이었거든요. 아빠, 이제 중국도 달라졌어요. GDP 세계 2위예요. GDP? 그게 뭔 소용이냐? 길거리에서 애들이 똥 싸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야. 그때는 아버지의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 뺨을 때리고 싶어요. 리안, 네가 중국 가면 우린 널 아들로 생각 안 한다. 어머니의 최후 통첩에도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최신식 공항인데 화장실에서 지린내가 진동했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는 까만 때로 미끌거렸습니다. 리안 씨, 여기에요. 절 마중 나온 회사 직원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장실은 호텔 가서 이용하세요. 여기는 외국인이 쓸 곳이 아니에요. 뭔 소리인가 했는데 나중에 이해하게 됐죠. 그게 친절이었다는 걸. 회사 첫 출근 날 설계본부장 천지엔이 저를 맞았습니다. 뱃살이 벨트 위로 흘러넘치고 이빨은 담배 곤색으로 물든 전형적인 중국 간부였어요. 리안, 우리가 너 같은 외국 놈을 왜 뽑았는지 알아? 놈이라니. 첫날부터 기분이 더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이길 거야. 고속도로 휴게소로 말이지. 한국 놈들이 잘난 척하는데 우리가 돈으로 묻어버릴 거라고. 그는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내뿜으며 웃었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50억 달러. 한국 놈들 1년 예산으로 우린 화장실 하나 짓는 거야. 하하. 프로젝트 규모는 정말 미쳤습니다. 16만 킬로미터 고속도로, 3200개 휴게소, 싱가포르 전체를 100번 뒤집어도 안 될 규모였어요. 하지만 설계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뭔가를 숨기는 눈빛이었어요. 점심시간, 동료왕 메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리안,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야?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독일 애들 10명이 똑같은 프로젝트 하다가 다 도망갔어. 한 명은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왜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보자마자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화면 속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있었는데 바닥이 인분으로 발목까지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녔고 한 남자는 세면대에 대고 소변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중국이야. 넌 이걸 바꾸러 온 거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봉 5억이 갑자기 너무 적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천 본부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리안, 간수성 출장이다. 현장을 직접 봐야지. 간수성. 중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오지 중 하나였습니다. 왜 하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천 본부장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거기서 성공하면 어디서든 성공하는 거야. 근데 넌 아마 3일 못 버티고 도망갈걸? 그 말이 도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경고였어요. 출장 전날 밤, 왕 메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리안, 이거 가져가. 마스크 100장과 구토 봉투였습니다. 장난해요? 장난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그녀가 건넨 건 성인용 기저귀였습니다. 미쳤어요? 이게 왜 필요해요? 간수성 휴게소 화장실은 인간이 쓸 곳이 아니거든.
차라리 차 안에서 기저귀에 싸는 게 나을 거야. 그때까지도 전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후, 저는 인생 최악의 지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왜 중국이 절대 한국을 이길 수 없는지를. 간수성으로 출발하기 전날, 회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관료들까지 참석한 자리였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비싼 양복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한 명당 최소 벤츠는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동지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건설부 차관 류원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배가 임신 8개월처럼 나온 그는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어요. 한국 놈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로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중국이 돈으로 깔아뭉갤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만 어안이 벙벙했죠. 총 예산 50억 달러. 1단계로 500개 휴게소를 6개월 안에 완성합니다. 한국, 일본, 다 제치고 세계 최고가 될 겁니다. 그때 한 간부가 손을 들었어요. 차관님, 한국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건 어떻습니까? 배울 건 배워야. 닥쳐. 한국 놈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류 차관이 고함을 지르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에겐 공산당의 힘이 있어. 시진핑 주석님의 중국몽이 있다고. 2년 안에 한국을 박살낼 거야. 미친 소리였지만 다들 박수를 쳤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손뼉을 쳤죠. 회의가 끝나고 천 본부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류 차관 저 인간, 작년에 한국 여행 갔다가 망신당했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다 벌금 물었는데 그게 한이 맞췄나 봐. 그것 때문에 50억 달러를요? 그게 중국이야. 체면과 자존심, 실용성. 그런 건 개나 줘. 다음날 새벽 저는 간수성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건 프로젝트 현장 감독 자올이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제게 말을 걸었죠. 외국인이 간수성은 처음이지. 기대하지 마. 거긴 지옥이야. 그렇게까지 심한가요?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는 웃었습니다. 작년에 프랑스 위생 전문가가 왔다가 휴게소 화장실 보고 그 자리에서 토했어. 그리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파리행 비행기 탔지. 농담이시죠? 농담이면 좋겠다. 참, 코로나 때 쓰던 방호복 있으면 가져가. 진짜 필요할 거야. 란저우 공항에 도착하자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수구와 암모니아를 섞은 것 같은 악취였어요. 이게 무슨 냄새죠? 란저우 특산품이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인분 입자들. 여기 사람들은 익숙해서 모르지. 토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는 길에 자오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국 고속도로가 16만 킬로미터야. 미국보다 길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뭔데요? 화장실이 다 똥통이야. 진짜 똥통. 사람들이 변기가 아니라 바닥에 싸거든. 왜 그러는 거죠? 시골 사람들은 원래 그래. 도시 사람들도 시골 가면 따라해. 그게 13억 인구의 습관이야.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모습은 괜찮았어요. 최근에 지은 건물이었고 간판도 번듯했죠. 하지만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스크 쓰세요. 안 그럼 진짜 토해요. 자오리의 말대로 마스크를 썼지만 소용없었어요.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왔거든요. 휴게소 입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중년 남자가 주차장 한복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더니 그대로 소변을 봤습니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도요. 저 사람 왜 저래요? 화장실 가기 귀찮대. 그리고 화장실이 더 더러워서 차라리 밖에서 싸는 게 깨끗하다고 생각해. 들어가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화장실 입구부터 바닥이 젖어 있었는데 그게 물이 아니었어요. 누런 액체가 발목까지 고여 있었고 그 위에 담배꽁초와 휴지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으웩. 참다 못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자오 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50억 달러로 이걸 바꾸겠다고? 불가능해. 그래도 시설을 개선하면. 작년에 여기 화장실 새로 지었어. 대리석에 자동 센서까지 달았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됐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중국인들은 남의 것을 아끼지 않아. 공공시설은 특히 그래. 내 것이 아니니까 막 쓰는 거야. 다음 휴게소는 더 심했습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는 아줌마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한 명이 참다 못해 바로 옆 하단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줌마, 거기서 뭐 하세요? 제가 소리치자 아줌마가 되려 화를 냈습니다. 외국 놈이 뭔 상관이야? 급한데 어쩌라고. 다른 아줌마들도 거들었어요. 맞아. 화장실도 더러운데 차라리 밖이 깨끗해.
하나둘 화단으로 가더니 나란히 앉아서 용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현기증을 느꼈어요. 이게 21세기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모습이라니? 자오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지? 왜 유럽 애들이 다 도망갔는지? 이건 건축의 문제가 아니야. 문명의 문제야.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억 달러, 3,200개 휴게소, 6개월 안에 완성.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아니, 애초에 잘못된 접근이었죠. 건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6개월 만에 가능하겠어요? 다음날 아침, 자오리가 저를 더 깊은 시골로 데려갔습니다. 어제는 그나마 잘된 곳을 본 거야. 오늘은 진짜를 보여줄게.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거의 사막에 가까운 황무지였어요. 휴게소라고는 하지만 그냥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전부였죠. 여기가 휴게소예요? 하루에 트럭 500대가 지나가는 주요 노선이야. 주차장에는 대형 트럭들이 즐비했는데 기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트럭 바퀴에 대고 소변을 보는 건 약과였어요. 한 기사는 트럭 뒤에서 바지를 완전히 내리고 대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화장실이 있잖아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신경도 안 썼어요. 가봐. 들어가 보면 왜 밖에서 싸는지 알 거야. 자오리 말대로 화장실에 가봤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지옥을 봤어요. 바닥, 벽, 심지어 천장까지 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변기는 원래 흰색이었을 텐데 까맣게 변해 있었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변기가 아닌 바닥에 그대로 싸고 있었습니다. 미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뭐긴 뭐야? 똥 싸는 거지. 그는 당당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요. 밖으로 나와서 구토를 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빵이 다 나왔어요. 괜찮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동물도 이렇게 안 살아요. 자오리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문화대혁명 때 공공 예절 같은 건 다 부르주아 문화라고 파괴했어. 3대가 지났는데도 안 바뀌는 거야.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또 목격했습니다. 한 가족이 차에서 내렸는데 엄마가 대여섯 살쯤 된 아이의 바지를 내리더니 주차장 한복판에 앉혔어요. 여기서 응가해. 아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대변을 봤습니다. 저기요. 애한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다가가자 엄마가 쏘아붙였습니다. 애가 급한데 어쩌라고. 넌 애 키워봤어?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이 더러워서 애가 병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화장실보다 길바닥이 깨끗하다는 논리였어요. 아빠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보리를 끝내자 엄마는 휴지로 대충 닦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이의 대변은 주차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저거 누가 치워요? 아무도 안 치워. 비 오면 씻겨 내려가겠지. 다음 휴게소로 이동하는 동안 자오리가 말했습니다. 너도 봤지? 이게 일부가 아니야. 13억이 다 이래. 베이징이나 상하이도요? 도시는 그나마 나아. 근데 도시 사람들도 시골 가면 똑같아져.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세 번째 휴게소는 그나마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어요. 들어가 보니 확실히 시설은 좋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자동문, 에어컨까지 있었죠. 오, 여긴 괜찮네요.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자 또 충격을 받았어요. 칸막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었는데 누가 다 뜯어갔어요. 칸막이는 어디 갔어요? 팔았겠지. 고철로. 미쳤네. 더 기가 막힌 건 사람들이 칸막이 없는 곳에서 나란히 앉아 보리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까지 나누면서요. 형님, 어디서 오셨어요? 시안에서 왔어. 베이징 가는 길이야. 아, 저도 베이징 가요. 같이 가시죠. 변기에 앉아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보겠어서 나왔어요. 식당도 들어가 봤는데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은 기름때로 끈적거렸고 바닥에는 음식물이 널려 있었어요. 파리가 윙윙거리는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었죠. 한 테이블에서는 애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발로 음식을 차고 있었는데 부모는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애가 장난이 심하네. 하하. 옆 테이블 사람들도 불평 없이 그냥 먹고 있었습니다. 자오리가 설명했어요. 중국에선 애는 황제야. 뭘 해도 괜찮아. 남에게 피해를 줘도 애니까 이해하라는 거지. 점심을 먹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못 먹겠어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또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한 남자가 쓰레기를 창문 밖으로 그냥 던지고 있었습니다. 음료수 캔, 담배꽁초, 도시락통까지. 저기요,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래? 그는 신경도 안 쓰고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주차장은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사방에 쓰레기가 날리고 있었죠. 청소부가 있긴 했는데 청소하는 속도보다 버리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 그냥 포기해. 월급만 받고 적당히 해. 자오리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건 건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말이 맞았어요. 여긴 정말 지옥이에요. 지금이라도 돌아와.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위약금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대로 포기하긴 싫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도 한때는 가난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됐을까요? 일주일 후 베이징으로 돌아왔을 때 회사에 낯선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입니다. 한국인이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천 본부장이 마지못해 소개했습니다. 상부 지시로 한국 전문가를 초빙했어. 근데 절대 밖에 알리지 마. 한국인이 참여한다는 게 알려지면 프로젝트가 취소될 거야. 왜요? 류 차관이 한국을 극도로 싫어해. 자존심 상하는 일은 절대 용납 안 해. 김태환 씨는 저와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리안 씨죠? 싱가포르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네.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5년 전 처음 중국 왔을 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죠. 그는 한국에서 휴게소 설계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주역 중 한 명이었죠. 한국은 어떻게 변했어요? 예전엔 한국도 비슷했다면서요? 김태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이 전환점이었어요. 전 국민이 세계에 창피당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뭉쳤죠. 정부도 국민도 한마음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나요? 교육이 중요했어요. 학교에서,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계속 공공질서를 강조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데요? 수치심이었어요. 남에게 피해주는 걸 부끄러워하는 문화. 그게 한국을 바꿨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간수성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엔 수치심이 없었어요. 중국은 불가능할까요? 김태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20년은요. 6개월 안에 끝내래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죠. 일단 한국에 가서 직접 보시죠. 며칠 후 저는 김태환 씨와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깨끗함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화장실에선 향기가 났어요. 와, 이게 공항 화장실이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휴게소는 더 대단하죠.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는 길, 한국의 도로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차선이 명확했고 운전자들이 질서를 지켰어요. 무엇보다 도로가 깨끗했죠. 쓰레기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한국에선 차에서 쓰레기 버리면 신고당해요. 벌금도 크고요.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휴게소인가요? 쇼핑몰 아니에요. 한국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에요. 문화 공간이죠.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푸드코트, 편의점, 지역 특산품 매장, 심지어 미술 전시 공간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공공화장실이에요? 대리석 바닥, 자동 센서 수전, 비데, 파우더룸까지. 호텔 화장실보다 고급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죠? 30분마다 청소해요. 그리고 사용자들도 깨끗이 써요.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그때 한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 물을 흘렸어요. 엄마, 물 흘렸어요. 그럼 닦아야지. 엄마는 휴지를 꺼내 바닥을 닦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간수성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김태환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죠. 점심은 휴게소 식당에서 먹었는데 또 놀랐습니다. 음식질이 일반 식당 못지않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휴게소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요? 한국 휴게소는 경쟁이 치열해요. 맛없으면 망해요. 식사 후 휴게소를 더 둘러봤는데 곳곳에 세심한 배려가 보였어요. 수유실,
장애인 시설, 반려동물 쉼터, 전기차 충전소까지 모든 사람을 고려한 설계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공공시설은 모두를 위한 거니까요. 저녁 무렵, 우리는 다른 휴게소도 방문했는데 수준이 똑같았어요. 한두 곳만 좋은 게 아니네요. 한국은 표준화가 잘 돼 있어요. 어디를 가도 최소 수준은 보장되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태환 씨가 말했습니다. 리안 씨, 중국 프로젝트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고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단순히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의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 교육의 차이였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화장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요. 다음 날, 김태환 씨는 저를 서울 도심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시의 공공시설도 봐야 해요. 휴게소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준을 이해해야 하죠. 첫 번째로 간 곳은 서울역이었습니다. 와, 이게 기차역이에요? 깨끗한 대리석 바닥, 정돈된 매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사람들, 모두가 줄을 서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으로 비켜서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만 버렸어요. 중국 기차역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베이징 서역을 떠올렸습니다. 바닥에 침 뱉는 사람, 새치기 하는 사람, 고성방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놀라웠어요. 역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15분마다 청소해요. 그리고 보세요. 김태환 씨가 가리킨 곳에는 청소 점검표가 있었어요. 시간대별로 서명이 되어 있었죠. 시스템이 확실하네요. 한국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죠. 지하철을 탔는데 또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모두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왜 다들 이어폰을 끼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요. 소음도 공해니까요. 중국 지하철에서는 다들 스피커로 동영상을 봤어요. 시끄러워도 아무도 신경 안 썼죠.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탔는데 젊은이 여럿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맙네. 젊은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명동에 도착해서 거리를 걸었는데 인파가 많아도 혼잡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고 잘 피해 다니네요.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요. 우측 통행, 상대방 배려하기. 길거리 음식을 사 먹었는데 모든 가게에 쓰레기통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먹고 쓰레기를 버렸어요. 걸어 다니면서 먹는 사람이 없네요. 예전엔 있었는데 캠페인 후 많이 줄었어요. 그때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한 청년이 담배꽁초를 들고 쓰레기통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휴대용 잿더리 안 가져왔네. 그는 결국 편의점에 들어가 일회용 컵을 사서 거기에 담배꽁초를 넣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컵을 사요? 길에 버리면 벌금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치스럽죠. 수치심. 김태환 씨가 말한 그것이었습니다. 이태원으로 이동했는데 외국인이 많은 지역임에도 깨끗했어요. 외국인들도 한국에선 질서를 지켜요.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거죠. 한 외국인이 캔을 들고 있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하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을 구분해서 버렸어요. 외국인도 분리수거를 하네요. 안 하면 눈총 받아요. 사회적 압력이 작동하는 거죠. 점심은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먹었는데 푸드코트가 압권이었습니다. 이게 푸드코트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입구에 직원이 서 있었고 사용 후 바로바로 청소를 했어요. 세면대마다 핸드크림과 가글까지 비치되어 있었죠. 과하지 않나요? 경쟁이에요. 백화점들이 서비스로 경쟁하는 거죠. 식사 후 한강공원에 갔는데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치킨과 맥주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놀라운 건 쓰레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들 쓰레기를 바로바로 치우네요. 한강은 시민의 자랑이에요. 더럽히면 안 되죠. 한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하고 있었는데 떠날 때 주변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아이가 떨어뜨린 과자 부스러기까지 일일이 주워 담았죠. 애들한테도 가르치네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해요. 그게 교육이죠. 저녁 무렵 홍대로 갔는데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거리 공연, 버스킹, 클럽 등 활기찬 분위기였는데도 질서가 있었어요. 새벽까지 놀아도 큰 문제 없어요. 자정이 되면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클럽들도 자체 규제를 해요. 화장실 하나를 더 보려고 클럽 건물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깨끗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화장실은 관리가 되고 있었죠. 클럽 화장실도 이래요. 법적 기준이 있어요.
위생 상태가 나쁘면 영업정지예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24시간 찜질방이었습니다. 찜질방도 공공시설의 하나예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세요. 새벽 2시인데도 청결했어요. 직원들이 계속 돌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24시간 청소하는 거예요? 네. 교대로 근무해요. 한국인들은 더러운 곳엔 안 가거든요. 사우나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더 깨끗해. 우리 때보다 훨씬 나아. 어르신 때는 어땠어요? 60년대엔 여기도 중국이랑 비슷했지. 길에서 오줌 싸고 침 뱉고. 근데 교육받고 발전하니까 달라졌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도 변했다면 중국도 가능하지 않을까?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김태환 씨가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의 공공시설 수준이? 놀라워요. 모든 곳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해요. 하지만 이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30년 걸렸죠. 중국은 얼마나 걸릴까요? 김태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중국의 속도로 봐선 15년? 하지만 그것도 지금 시작해야 가능해요. 6개월 프로젝트는 불가능하겠네요. 물리적 시설은 가능해요. 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건 우리는 둘 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휴게소 벤치마킹 보고서. 하지만 쓰다가 멈췄습니다. 시설을 베낄 순 있어도 문화를 베낄 순 없으니까요. 한국 출장 마지막 날 김태환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면서 구경해요. 롯데월드 어때요? 좋죠.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랑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롯데월드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먼저 놀랐습니다. 실내 테마파크가 이렇게 크다니. 하지만 둘러보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시감이었죠. 회전목마, 바이킹, 후렌치 레볼루션. 이거 완전 상하이 해피밸리랑 똑같은데? 작년에 상하이 출장 때 갔던 해피밸리가 떠올랐어요. 구조도 비슷하고 놀이기구, 배치도 흡사했죠. 김태환 씨, 혹시 상하이 해피밸리 아세요? 들어는 봤는데 안 가봤어요. 왜요? 거기랑 여기랑 너무 비슷한데? 중국이 여길 베낀 건가요? 김태환 씨가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해볼까요? 롯데월드는 1989년 개장이고, 상하이 해피밸리는 2009년이네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럼 중국이 베낀 거, 그런 것 같네요. 리안 씨가 착각하신 거예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중국은 베끼고도 원조인 척하는구나. 그때 옆에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야, 여기 우리 해피밸리랑 똑같네. 한국이 우리 거 베꼈나?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가 원조예요. 상하이가 베낀 거죠. 뭐? 누구야 너? 저도 중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 중국이 한국 따위를 베낄 리 없어. 1989년 대 2009년이에요. 20년 차이예요. 그래도 중국이 더 크고 좋아.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김태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중국의 선전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때 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인 가족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다가 바닥에 흘렸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기요? 흘리셨어요. 제가 중국어로 말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직원이 와서 청소했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죄송해요. 같은 중국인으로서. 아, 리안 씨는 싱가포르 분이시잖아요. 중국인이랑 다르죠. 맞는 말이었지만 기분이 묘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여기서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중국인 아저씨가 세면대에 가래를 뱉었어요. 아저씨,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왜? 물 나오잖아. 화장실 세면대는 손 씻는 곳이에요. 중국에선 다 이래. 여기는 한국이에요. 결국 직원을 불러 통역하며 사과를 하게 했지만 정말 창피했어요. 김태환 씨가 말했습니다. 리안 씨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같은 중화권 사람인데 문화가 다른 거예요. 싱가포르는 선진국이고 중국은 아직. 점심을 먹으러 푸드코트에 갔는데 또 중국인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리를 맡아놓는다며 가방이랑 옷을 6자리에 깔아놨는데 정작 사람은 3명이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앉아야 해요. 우리가 먼저 왔어. 빈자리에 물건 놓는 건 매너 위반이에요. 실랑이를 하다 결국 경비원이 와서 정리했지만 계속 투덜거렸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규칙이 많아? 규칙이 많은 게 아니라 기본 예절인데
롯데월드를 나오면서 김태환 씨가 말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시설을 바꾸기 전에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중국은 겉모습은 베낄 수 있어도 정신은 베낄 수 없구나. 그리고 그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의미가 없구나. 내일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 50억 달러로 화장실은 지을 수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살 수 없는데, 다음날 아침 베이징으로 돌아가기 전에 경복궁을 잠깐 들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도 봐두세요. 화장실 설계에도 전통미를 넣을 수 있거든요. 경복궁 입구에 도착했는데 중국인 관광객 단체가 있었어요. 가이드가 큰 소리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어이없었습니다. 이 궁전은 중국 자금성을 모방한 거예요. 규모는 100분의 1도 안 되죠.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 궁궐은 독자적인 양식이에요. 누구세요? 저도 중국에서 온 건축가인데 건축사를 왜곡하시면 안 되죠. 가이드는 저를 무시하고 계속 떠들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관광객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낀 거네? 작은 나라가 큰 나라 흉내 내는 거지 뭐. 김태환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냥 두세요.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하지만 곧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경복궁 안에 들어갔는데 한 중국인 아줌마가 갑자기 딸아이를 데리고 구석으로 갔어요. 엄마, 화장실 어디 있어? 멀어. 그냥 여기서 해. 그리고는 문화재 건물 뒤편에서 아이 바지를 내렸어요. 안 돼요. 여기는 문화재예요. 제가 달려가서 막았습니다. 넌 뭐야? 애가 급한데 화장실이 바로 저기 있잖아요. 100m도 안 돼요. 애가 못 참는다고. 그때 경비원이 왔고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경비원이 엄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벌금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퇴장 조치됩니다. 아줌마는 결국 화장실로 갔지만 계속 욕을 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애 일이잖아. 다른 중국인들도 거들었어요. 맞아. 애가 급한데 어떡해. 한국인들은 인정이 없어.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문화재에서 용변을 보는 게 인정이에요? 이건 상식의 문제예요. 넌 중국인이면서 왜 한국 편을 들어? 저는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건 편 들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말싸움이 커지자 김태환 씨가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리안 씨, 흥분하지 마세요. 어떻게 안 화가 나요? 문화재에서 그것도 아이한테 그런 걸 가르치다니? 그게 그들의 수준이에요. 화내도 안 바뀌어요. 근정전을 구경하는데 또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인 청년들이 문화재 건물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내려오세요. 출입금지예요. 사진 한 장인데 뭐. 문화재가 손상될 수 있어요. 나 하나 올라간다고 무너져? 경비원이 또 와서 내리게 했지만 그들은 불만투성이었어요. 한국은 규칙이 너무 많아. 중국에선 다 올라가는데 바로 그게 문제인데 경복궁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중국인 남자가 차 문을 열고 바로 옆에 소변을 봤어요. 아저씨, 화장실 바로 저기 있어요. 차에서 멀어. 50m예요. 귀찮아?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소변은 바닥에 흘러 있었고 지나가는 한국인들이 인상을 찌푸렸죠. 중국인들, 역시 중국인이야. 저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김태환 씨가 위로했습니다. 리안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중국어를 쓰고 같은 동양인인데 리안 씨는 달라요. 교육받은 문명인이죠. 저들은 아직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김태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리안 씨, 중국 프로젝트 힘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요?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걸 확산시키는 거예요. 6개월 안에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씨앗을 심는 거죠.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김태환 씨, 정말 감사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저도 곧 베이징으로 갈게요. 프로젝트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근데 비밀이에요. 제가 한국인이란 걸 아는 사람은 리안 씨와 천 본부장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과 중국 현실의 격차가 너무 컸어요. 하지만 한국도 30년 전에는 비슷했다고 하니 희망은 있겠죠?
다만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게 문제였어요. 50억 달러와 6개월, 돈과 시간으로 살 수 없는 걸 사야 하는 미션. 정말 미친 프로젝트였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설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태환 씨는 약속대로 일주일 후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리안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는 회사에서 좀 떨어진 외부 사무실에 비밀 작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천 본부장만 아는 공간이었죠. 절대 다른 직원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 특히 제가 한국인이란 거요. 김태환 씨는 중국 이름을 썼어요. 왕타이완이라고요. 첫날 밤, 우리는 기본 설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접근해요. 중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요.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 1990년대 수준? 그것도 버거울 거예요. 우리는 단계별 계획을 세웠어요. 1단계 기본 위생 확보 칸막이, 문, 환기 2단계 청결 유지 시스템 청소 인력, 관리 체계, 3단계 편의 시설 추가 장애인 시설, 유아 시설. 이것만 해도 혁명적일 거예요. 새벽 3시까지 작업하다가 라면으로 야식을 먹었어요. 김태환 씨는 왜 중국에 오신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도전이고 싶었어요. 13억 인구의 생활을 바꿀 수 있다면 의미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겠죠. 그의 긍정적인 태도가 좋았어요. 며칠 후, 천 본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류 차관이 곧 현장 점검 온다.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해. 시제품을 만들까요? 그래. 베이징 근교 휴게소 하나를 완전히 바꿔보자. 우리는 2주 동안 거의 사무실에서 살았어요. 김태환 씨와 저는 완벽한 팀이 됐죠. 리안 씨, 이 부분은 싱가포르 스타일로 해보면 어때요? 좋아요. 그럼 여기는 한국식 동선으로. 우리는 동서양의 장점을 합친 설계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동문은 일주일이면 고장 날 거예요. 그럼 수동이지만 가볍게 열리는 문으로. 비대는 절대 안 돼요. 훔쳐갈 거예요. 그럼 기본 변기에 강력한 물내림 장치만. 타협에 타협을 거듭했어요. 어느 날 새벽 우리 둘만 남아있을 때 김태환 씨가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왜 중국을 도와주냐고. 후회하세요? 아니요. 하지만 가끔 회의감이 들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고. 저도 그래요. 하지만 김태환 씨가 있어서 힘이 나요.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요. 리안 씨가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시제품이 완성됐어요. 베이징 근교의 한 휴게소를 완전히 개조했죠. 완전 밀폐형 칸막이, 자동 환기, 시스템 30분마다 자동 청소 알림, 중국어, 영어, 한국어 3개 국어 안내 어린이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와, 우리가 해냈어요. 오픈 첫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중국 화장실이야? 호텔보다 깨끗해. 드디어 중국도 선진국이 되는구나. 시제품 휴게소가 성공적으로 오픈한 지 3일 후, 류 차관이 직접 시찰을 왔습니다. 괜찮군. 누가 설계한 거지? 천 본부장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 리안 설계사가 주도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인재죠. 저는 김태환 씨를 쳐다봤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래? 외국인이 했다고? 좋아. 역시 국제적 감각이 필요해. 류 차관은 흡족해하며 화장실을 둘러봤어요.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휴게소를 벤치마킹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류 차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개소리야? 우리가 왜 한국을 베껴? 이건 순수한 중국 창작품이야. 하지만 디자인이 비슷한데. 닥쳐. 한국이 우리를 베낀 거 아니야?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쳐갔잖아. 미친 소리였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천 본부장이 재빨리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중화 문명의 위대한 부활입니다. 시찰이 끝난 후 천 본부장이 우리를 불렀어요. 잘 들어. 왕타이완이 한국인이란 걸 절대 밝히면 안 돼. 왜요? 김태환 씨가 다 한 건데. 류 차관이 알면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돼. 그리고 우리 모두 잘려. 김태환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김 선생님,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죠. 제 이름이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도둑질이잖아요. 천 본부장이 화를 냈습니다. 불공평. 세상이 원래 그래. 적응해. 그날 밤,
김태환 씨와 술을 마셨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니요. 사실 억울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한국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는 것도 비밀이거든요. 왜요? 한국 기업들이 싫어해요. 경쟁국의 기술을 판다고.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류 차관이 갑자기 설계를 바꾸래요. 화장실에 시진핑 주석 초상화를 걸어. 그리고 공산당 선전 문구도 넣고. 그게 화장실이랑 무슨 상관이? 닥쳐. 정치 의식이 없어? 화장실에서도 애국심을 느껴야지. 미친 소리였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김태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장실에 정치를 넣다니. 이래서 중국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초상화 위치를 설계해 넣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황당한 요구가 또 들어왔습니다. 한족 스타일로 바꿔. 너무 서구적이야. 한족 스타일 화장실이 뭔데요? 용 문양. 붉은색, 금색, 중화의 위엄을 보여줘야지. 김태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러다 실패해요. 화장실은 기능이 우선인데. 하지만 천 본부장도 어쩔 수 없었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럼 우리 다 끝이야. 우리는 밤새 디자인을 다시 했어요. 용 문양 변기 커버, 금색 수도꼭지, 붉은색 칸막이. 이게 화장실이에요? 궁전이에요? 중국식 궁전 화장실이랄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2주 후 새로운 시제품이 완성됐는데 보자마자 현기증이 났어요. 황금색 용이 따리를 튼 변기, 붉은색 벽에 시진핑 초상화, 공산당 당가가 나오는 스피커. 이건 너무해요. 김태환 씨도 할 말을 잃었어요. 20년 설계 경력에 이런 건 처음이에요. 하지만 류 차관은 만족했습니다. 좋아. 이거야. 중화의 위엄. 세계가 놀랄 거야. 기자들을 불러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중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화장실. 한국, 일본, 다 구식이지. 하지만 반응은 처참했어요. 웨이보에 사진이 올라가자마자 조롱이 쏟아졌죠. 황금 용 변기에 똥 싸는 거야? 시진핑이 보는 앞에서 볼일 보라고? 이게 21세기야? 청나라야? 외신들도 비웃었어요. 중국의 황당한 화장실 혁명, 독재자 숭배가 화장실까지. 류 차관은 분노했어요. 언론을 통제해. 비판하는 놈들 다 잡아.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 김태환 씨가 조용히 제안했어요. 원래 디자인으로 돌아가야 해요. 천 본부장이 난감해했어요. 하지만 류 차관이 그럼 계속 망신당할 거예요. 결국 천 본부장이 용기를 냈습니다. 차관님,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가야 합니다. 뭐? 내 디자인이 문제야? 아니라 그게 아니라 대중의 반응을 봐야. 대중? 걔들이 뭘 알아? 하지만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류 차관, 국제 망신이야. 적당히 해. 결국 원래 디자인으로 돌아갔지만 김태환 씨의 이름은 여전히 숨겨졌어요. 오히려 류 차관은 더 극심하게 한국을 비난했죠. 한국 스타일은 절대 안 돼.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김태환 씨는 그림자처럼 일했어요.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설계실에 나와 일했죠.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목표는 분명해요. 중국인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주는 것. 그의 프로정신에 감동했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진정한 영웅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200km 떨어진 대형 휴게소의 완공식이었어요. 정부 고위층, 국내외 언론, 심지어 외국 대사들까지 초대됐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류 차관이 연단에 올랐어요. 중국이 세계 최고의 휴게소를 만들었다. 한국, 일본, 다 제쳤다. 박수가 터졌지만 저와 김태환 씨는 불안했어요. 뭔가 불길해요. 저도요.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개장 테이프를 자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 10분은 괜찮았어요. 와, 정말 깨끗해. 중국이 달라졌네. 하지만 15분 후부터 재앙이 시작됐어요. 한 아이가 홀중앙에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얘야, 여기서 그러면. 엄마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아이의 대변이. 아, 미안해요. 애가 급해서.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그 사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어요. 대변이 사방에 번졌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니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자동문 센서를 누군가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집에 가져가려고. 이거 화장실 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금 냈는데 못 가져가? 경비원을 불렀지만 이미 다른 곳도 난리였어요. 황금색 수도꼭지 2개가 사라졌고 거울 하나는 깨져 있었죠. 30분도 안 됐는데 김태환 씨가 경악했어요. VIP 화장실로 갔는데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황금 변기가 있는 곳에서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는데 변기가 막혀서 오물이 넘쳐흐르고 있었어요. 아저씨, 변기가 막혔잖아요. 내가 막은 거 아니야? 원래 막혀 있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담배꽁초와 신문지를 변기에 넣은 흔적이 보였거든요. 류 차관이 달려왔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차관님, 이용객들이 청소해. 빨리. 하지만 청소할 틈이 없었어요. 계속 새로운 사건이 터졌거든요. 한 아줌마가 세면대에서 야채를 씻고 있었어요. 아줌마, 여기서 야채를 집에 가는 길에 사왔어. 깨끗한 물에 씻어야지. 이건 손 씻는 곳이에요. 물 나오면 됐지 뭘 따져. 그 사이 남자 화장실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소변기가 아니라 바닥에 줄 서서 소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바닥에? 소변기가 더러워서. 소변기를 보니 누군가 거기에 구토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1시간도 안 돼서 외국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군요. 이게 50억 달러 프로젝트. 류 차관이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한 할머니가 화장실 밖 화단에 쪼그려 앉았어요. 할머니, 안 돼요. 제가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CNN 기자가 그 장면을 그대로 찍었어요. 오 마이 갓. 50억 달러 프로젝트 오픈 날에 이런 일이. 류 차관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어요. 카메라 치워. 다 치워. 하지만 이미 전 세계로 퍼진 뒤였죠. 식당 쪽도 엉망이었어요. 뷔페였는데 사람들이 접시도 없이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어요. 접시 쓰세요. 없어서 그래. 접시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집에 가져가려고 가방에 넣고 있었던 거죠. 접시 왜 가져가세요? 공짜잖아. 이건 휴게소 거예요. 내가 세금 냈어. 내 거야. 논리가 통하지 않았어요. 수저도 반 이상 사라졌고 컵도 거의 없었죠. 휴지는 더 심했어요. 화장실 휴지를 통째로 가져가는 사람이 줄을 이었어요. 1인당 하나만. 왜? 제한 없다며. 이건 화장실에서 쓰라고. 집에서도 화장실 가잖아. 2시간 만에 휴지 200롤이 사라졌어요. 청소 도구함을 열어둔 것도 실수였어요. 대걸레? 뒷자루. 심지어 변기솔까지 훔쳐갔거든요. 변기솔을 왜 가져가요? 집에서 쓰려고. 더러운데? 씻으면 되지. 김태환 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예상을 초월하네요. 가장 큰 사건은 폐장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전기시설을 건드렸는지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캄캄한 가운데 비명이 터졌고 비상등이 켜졌을 때 휴게소는 완전히 약탈당한 상태였어요. 전자레인지, 냉장고 문짝, 심지어 변기 커버까지 사라졌죠. 2시간 만에 이게. 류 차관은 말을 잃었어요. 기자들은 신나게 기사를 썼죠. 중국 50억 달러 프로젝트. 2시간 만에 폐허로. 문명의 재앙. 중국 휴게소 참사. 시진핑의 중국몽? 악몽이 됐다. 그날 밤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누구 책임이야? 누가 책임지라고? 류 차관이 고함을 질렀지만 다들 고개를 숙였어요. 천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객의 문제입니다. 뭐? 인민을 탓해? 아니라 사실이. 닥쳐, 설계가 잘못된 거야. 다시 해. 하지만 무엇을 다시 해도 소용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태환 씨와 저는 휴게소로 돌아갔어요. 처참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간 밤새 만든 작품이 하루 만에 쓰레기장이 됐어요. 이게 현실이네요. 김태환 씨가 힘없이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중국을 너무 몰랐어요. 리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예상 못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부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외국인들이구나. 고생했네. 아저씨는 놀라지 않으세요? 뭘? 예상했어. 중국인들 원래 이래. 바뀔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담배를 피우며 웃었어요. 내 살아생전엔 무리야. 손자 대회나 가능할까?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완공식 대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류 차관은 언론 통제령을 내렸지만 이미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었죠. 일단 조용히 있어. 언론이 잊을 때까지. 하지만 저와 김태환 씨는 현장 점검을 계속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완공식을 했던 그 휴게소였습니다.
맙소사. 입구부터 충격이었어요. 유리문은 깨져 있었고 플라스틱 판자로 대충 막아놨더라고요. 문이 왜? 애들이 돌 던졌대요. 경비원의 대답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더 참혹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곳곳에 껌과 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화장실은 아예 입구부터 봉쇄돼 있었습니다. 왜 막아놨어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체인을 풀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어요. 변기란 변기는 다 막혀 있었고 오물이 바닥까지 넘쳐 흘렀어요. 벽에는 온갖 낙서가 가득했죠. 시진핑 개새끼. 여기서 똥 싸지 마. 변기 막힌 놈 죽어라. 아이러니하게도 화장실에서 용변 보지 말라는 낙서가. 청소는 안 하나요? 포기했어요. 치워도 바로 또 이렇게 돼요. 밖에 나와 보니 사람들이 건물 뒤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따라가 봤더니 건물 뒤가 거대한 야외 화장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화장실이 저기 있잖아요. 막혔잖아. 그럼 다른데. 귀찮아. 여기가 편해. 인분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어요. 파리떼가 윙거렸고 구더기가 기어다녔죠. 김태환 씨가 구토를 했어요. 이건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식당은 아예 문을 닫았더라고요. 장사가 안 돼서요. 물건은 훔쳐가고 돈은 안 내고. 매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에 도둑이 10명씩 와요.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휴게소는 더 심했습니다. 아예 폐허가 됐어요. 여긴 왜 이래요? 관리비가 없어서 포기했어요. 건물은 있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노숙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 마약 거래 장소로 쓰인다는 소문도 있었죠. 세 번째 휴게소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누군가 변기를 통째로 뜯어가고 있었어요. 뭐 하세요? 고철로 팔려고. 이거 새 거예요. 어차피 망가질 거 미리 파는 거지.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에이, 공공 물건 좀 가져간 거 가지고 좀이 아니라 변기를 통째로. 알았어. 알았어. 주의 주고 보낼게. 법이 있어도 집행이 안 되는 나라였어요. 네 번째 휴게소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청소부를 10명이나 고용했더라고요. 하지만 청소부들도 한계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청소만 해요. 그런데 더러워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실제로 보니 한 명이 청소하면 3명이 더럽히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월급 때문에 참아요. 하지만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휴게소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칸마다 사용료를 받고 있었어요. 이리 안 내세요. 화장실이 유료예요. 무료로 하면 엉망이 돼서요. 유료로 해도 깨끗하진 않았지만 그나마 쓸만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항의했죠. 공공시설인데 왜 돈 받아? 깨끗이 쓰시면 무료로 할게요. 에이, 더럽게 쓰는 놈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네. 악순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베이징 근교의 최신 휴게소였는데 아예 중국 특색 사회주의 화장실로 개조했더라고요. 입구에 당원이 지키고 서서 신분증을 검사했어요. 당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인은요? 저기 야외에. 결국 특권층만을 위한 시설이 된 거죠. 김태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50억 달러의 결과네요. 한 달 만에 다 망가졌어요. 아니, 망가진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수준이 아니면 소용없었죠. 그날 저녁 호텔바에서 술을 마셨어요. 김태환 씨, 우리가 뭘 한 거죠? 노력은 했어요.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씨앗은 심었어요. 언젠가는 싹이 트겠죠. 언제요? 10년? 20년? 30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이 지옥이 계속되는 거네요. 변화는 천천히 와요. 한국도 30년 걸렸어요.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달랐어요. 규모도, 인구도, 무엇보다 체제가 달랐죠. 포기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잖아요.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계약직 노동자들. 그게 우리의 신세였습니다. 한 달 후에 참상이 알려지자 외신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특히 CNN이 대대적인 특집을 준비했죠. 50억 달러의 실패, 중국 화장실 혁명의 진실. 류 차관은 취재를 막으려 했지만 상부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투명하게 공개해서 오해를 풀어라. 하지만 그게 더 큰 재앙이 됐죠. CNN 기자가 현장에 왔을 때 저는 통역을 맡게 됐어요. 리안 씨,
당신이 설계자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설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기자는 비웃었어요. 50억 달러로 교육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 말이 없었어요. 기자는 직접 화장실을 촬영했는데 그 과정이 방송에 그대로 나갔죠. 오 마이 갓. 이게 화장실입니까? 쓰레기장입니까? 막힌 변기, 깨진 거울, 낙서 가득한 벽. 한 달 전엔 완벽했다고요? 네. 믿기지 않네요. 그때 하필 한 남자가 들어와서 세면대에 담배꽁초를 버렸어요. 왜 거기에 버립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남자가 대답했죠. 쓰레기통이 없잖아. 저기 있잖아요. 못 봤어. 거짓말이었지만 뻔뻔했어요. 기자는 계속 취재했어요. 중국 정부는 한국을 능가하겠다고 했죠. 류 차관이 인터뷰했는데 여전히 큰 소리쳤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 어떻게요?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기자가 비웃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 돈이면 다 된다. 이 인터뷰가 방송에 나가자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돈으로 문명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나라. 50억 달러짜리 코미디. 중국의 화장실. 인류 문명의 퇴보. 웨이보에서도 난리였어요. 창피해 죽겠다. 이래서 외국 안 나간다.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정부를 옹호했죠. 서구 언론의 편견이다. 중국을 깎아내리려는 음모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BBC도 취재를 왔는데 더 신랄했어요. 이게 시진핑의 중국몽입니까? 중국은 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까? 그들은 한국 휴게소와 비교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이었죠. 일본 NHK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중국 화장실 혁명의 실패, 그 원인을 추적한다. 그들은 문화대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분석했죠. 공공의식의 파괴가 가져온 결과 프랑스 르몽드는 철학적으로 접근했어요. 근대성 없는 현대화의 비극. 독일 슈피겔은 더 직설적이었죠. 돈으로 문명을 살 수 없다. 가장 충격적인 건 알자지라 방송이었어요. 중국보다 못한 중동 국가도 이보다는 낫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두바이나 카타르의 공공 화장실이 훨씬 깨끗했거든요. 한국 언론도 보도했는데 조심스러우면서도 날카로웠어요. 하드웨어는 베낄 수 있어도 소프트웨어는 못 베낀다. 문화의 차이가 만든 결과 중국 정부는 발악했어요. 왜곡, 보도다. 일부 지역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했다.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죠. 그때 김태환 씨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리안 씨, 저 한국으로 돌아가요.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제 이름은 지워졌고 그의 눈에 깊은 좌절이 보였어요. 하지만 리안 씨도 빨리 빠져나오세요. 여긴 희망이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김태환 씨를 보내는 날, 우리는 베이징의 작은 한국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리안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제가 더 고마웠죠. 많이 배웠어요. 소주잔을 부딪혔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실패한 전사들의 쓸쓸한 작별이었죠. 후회하세요? 솔직히, 네. 6개월을 날렸어요. 그래도 의미는 있었잖아요. 김태환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의미요? 제 설계는 하루 만에 파괴됐고 이름조차 남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중국인이 한 거였으니까요. 한국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원래 회사로 돌아가죠. 다시는 중국 프로젝트 안 할 거예요. 왜요? 불가능한 걸 알았으니까요. 그는 소주를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리안 씨, 문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알아요. 중국은 아직 멀었어요. 너무 멀었어요. 그날 우리는 많이 마셨어요. 취해가면서 속마음을 털어놨죠. 사실 처음엔 희망이 있었어요. 김태환 씨가 말했어요. 13억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고 생각했죠. 저도요. 하지만 13억이 바뀌지 않으면 지옥이죠. 우리는 웃었지만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리안 씨는 왜 계속 남아있어요? 계약이 1년이에요. 위약금이. 돈 때문에? 아뇨. 도망치기 싫어서요. 김태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용감하네요. 하지만 때론 도망도 필요해요. 한국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있었죠. 1960년대엔
한국도 길거리에 오물이 넘쳤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교육이요. 새마을운동, 88 올림픽. 계기는 많았지만 핵심은 교육이었어요. 중국은? 글쎄요. 교육보다 돈을 믿는 나라니까. 그때 옆 테이블에서 중국인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 앉았어. 아냐, 내가 먼저야. 술병을 들고 위협하더니 결국 몸싸움이 됐죠. 가게 주인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와서야 끝났는데 가게는 엉망이 됐죠. 이게 중국이에요. 김태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질서가 없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바뀔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게를 나왔어요. 거리엔 쓰레기가 날리고 있었고 누군가 길거리에 가래를 뱉었죠. 이런 일상이 바뀌지 않으면 화장실도 바뀌지 않겠죠. 공항으로 가는 길, 김태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리안 씨, 하나만 기억하세요. 뭔데요? 실패도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언젠가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인간의 한계, 문명의 조건, 책에선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는 공항에서 포옹했어요. 건강하세요, 리안 씨. 김태환 씨도요. 한국에서 좋은 프로젝트 하세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진짜 혼자였죠. 유일한 이해자이자 동료가 사라진 거예요. 회사로 돌아왔을 때 천 본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왕타이완이 도망갔다며? 계약 끝났어요. 그래. 어차피 쓸모없었어.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 뭘 할 건가? 프로젝트 계속해야죠. 계속? 이미 망했잖아. 그래도 보고서는 써야죠. 천 본부장이 비웃었어요. 보고서. 그거 누가 읽겠어? 역사는 기록으로 남잖아요. 역사? 하. 넌 너무 이상주의자야. 하지만 저는 기록을 남기기로 했어요. 실패의 기록이라도 말이죠. 그날 밤, 빈 설계실에서 컴퓨터를 켰어요. 중국 화장실 혁명 실패 분석 보고서. 제목을 쓰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돈의 문제? 문화의 문제? 교육의 문제? 아니면 이 모든 것의 문제? 창밖을 보니 베이징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화려한 도시, 부유한 나라. 하지만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 아이러니였어요. 김태환 씨가 떠난 후 3개월, 저는 여전히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정부는 프로젝트를 포기했고 대부분의 신축 화장실은 폐쇄됐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천 본부장의 설명이었어요. 50억 달러는요? 위에서 가져갔지. 이제 남은 게 없어. 부패와 비리의 나라답게 돈은 증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리안 씨? 저 김태환이에요. 김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그런데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한국으로 오세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저를요? 제가 새로운 회사를 차렸어요. 글로벌 공공 디자인 전문 회사요. 그래서? 동남아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리안 씨가 필요해요. 동남아라. 제 고향이기도 했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이 나라들은 중국과 달라요. 알아요. 리안 씨의 경험이 필요해요. 실패의 경험도 자산이에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중국에서의 실패는 뼈아픈 교훈이었죠. 생각할 시간을. 알겠어요. 하지만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고민했어요. 중국을 떠날까? 이대로 도망쳐도 되는 걸까? 그때 류 차관이 또 큰 사고를 쳤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 휴게소를 폭파하겠다. 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한국 휴게소도 더럽다고 선전하겠다. 미친 소리였어요. 그게 가능해요? 중국에선 뭐든 가능하지. 역겨웠어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남을 끌어내리려는 신보. 그게 중국의 한계였죠.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천 본부장에게 사직서를 냈더니 의외로 담담했어요. 예상했어. 외국인들은 다 떠나더라. 죄송해요. 뭐가? 너도 피해자야.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리안, 조언 하나 할게. 뭐요? 중국에서 배운 건 잊어. 나쁜 것만 배웠을 테니까. 좋은 것도 있었어요. 뭐가? 반면교사요. 그는 웃었어요. 그래, 그거라도 배웠으면 됐지. 마지막으로 그 휴게소에 갔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죠. 건물은 있지만 영혼은 없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시진핑 초상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얼굴에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청소부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직도 여기 계세요? 갈 데가 없어서. 화장실은요? 봉쇄했어. 이젠 다들 밖에서 싸. 1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아니, 더 나빠졌어요.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저씨는 웃었어요. 내가 죽고, 네가 죽고, 그 다음에도 안 변할 거야. 절망적이지만 현실적인 답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베이징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높은 빌딩, 넓은 도로, 비싼 차들, 겉모습은 선진국이었죠. 하지만 골목길엔 여전히 쓰레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가래를 뱉었어요. 하드웨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없는 나라.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베이징은 거대했어요. 하지만 그 거대함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깨끗함, 질서, 친절, 문명이란 이런 거구나. 김태환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서 와요, 리안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해봐요. 그의 사무실은 작지만 활기찼어요. 젊은 디자이너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죠.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벽에는 동남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 나라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과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작지만 변화를 원해요. 희망이 보였어요. 리안 씨의 역할은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새로운 시작.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함께해요. 이안 씨. 네. 함께해요.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진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질서정연한 불빛들. 이게 문명이구나. 중국에서의 악몽 같은 1년.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방콕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김태환 씨와 함께 만든 회사는 성공적으로 성장했죠. 베트남에서 시작해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확장했어요. 우리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현지 문화를 존중하되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중국에서 배운 교훈이었죠.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중국 50억 달러 화장실 프로젝트 관계자 대거 체포, 류 차관을 비롯해 20명이 부패 혐의로 잡혔다더군요. 50억 달러 중 30억이 증발했대요. 놀랍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결말이었으니까요. 천 본부장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리안, 넌 탈출해서 다행이야. 여긴 여전히 지옥이야.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반면 한국 휴게소는 더 발전했어요. 최근엔 스마트 휴게소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더군요. 인공지능이 청결도를 관리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한대요. 역시 한국이야. 부러우면서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우리 회사도 그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물론 무작정 베끼는 게 아니라 현지화시키는 거예요. 김태환 대표가 늘 말합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문화는 만들어야 해. 맞는 말이에요. 작년에 싱가포르에 갔더니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얼굴이 많이 성숙해졌구나.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중국은 어땠니? 배울 게 많았어요. 반면 교사로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래. 실패도 스승이지. 최근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컨설팅을 해달래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프로젝트로 바빠서요. 사실 바쁘긴 하지만 그게 이유는 아니었어요. 다시는 그 지옥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중국도 언젠가는 변하겠죠. 10년, 20년, 50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변화는 올 거예요. 다만 그 변화를 이끌 사람이 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할 일은 따로 있었죠. 동남아의 작은 나라들을 돕는 것,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그때 그 중국 화장실들이 떠올라요. 악몽 같은 기억이지만 잊을 수 없죠. 그 경험이 저를 각성시켰으니까요. 문명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문화 없는 발전은 신기루다. 진정한 선진국은 화장실에서 나타난다. 이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중국도 깨달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제 길을 갈 뿐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50억 달러가 똥통이 된 이야기. 웃기면서도 슬픈, 그러나 많은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였죠.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돈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시민의식과 문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선진국의 진짜 조건이라는 걸 저는 중국에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 건축가 리안 웡 씨의 충격적인 증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50억 달러가 똥통이 된 사연, 정말 어이없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돈과 기술만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한국의 진짜 경쟁력. 그것은 바로 시민의식과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